나는 항상 엄마의 사랑이 내 인생의 유일한 등불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날 엄마가 정원 가위를 들고 내 머리카락을 무자비하게 베어내는 순간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예쁜 딸은 위험해. 너 때문에 가족이 망할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세상을 처음으로 증오하게 됐다. 그날부터 내 삶은 복수로 물들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너희가 내 고통을 느껴보길 바란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너도 모를 리 없으니까. 그날 아침 서울의 겨울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창가에 앉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있었다. 내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실크 같았고 그게 나의 자랑이자 유일한 무기였다.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 선생님의 미소, 심지어 길거리 낯선 사람들의 속삭임까지 모두 이 머리카락 때문이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다. 엄마는 항상 너무 예뻐서 문제야 라고 중얼거렸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며 웃기만 했고 오빠는 나를 피했다. 나는 그게 가족의 사랑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은아, 빨리 와서 밥 먹어. 오늘 학교 늦겠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네, 엄마. 금방 갈게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쾅 열리며 엄마가 들어왔다. 손에는 정원 가위가 쥐어져 있었다. 녹슨 날이 번뜩이는 그 가위는 우리 집 뒤뜰의 잡초를 자르는데 쓰는 거였다. 엄마, 그건 왜? 나는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이상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너 같은 예쁜 딸은 위험해, 엄마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가위를 휘둘렀다. 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며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미모가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가위가 내 어깨를 스치며 피가 배어나왔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더 아픈 건 엄마의 말이었다. 왜 나를 이렇게? 나는 울면서 물었다. 엄마,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는 헐떡이며 대답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가 다른 여자들만 봤어. 내가 예뻐지면서 더 심해졌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무너지는 거야.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엄마의 비밀스러운 고백, 그 안에 숨겨진 증오. 나는 머리카락 더미 속에 주저앉아 울었다. 학교에 가는 대신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오빠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그래?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빠도 알았을 텐데. 가족의 비밀이란 게 다 그렇잖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지옥. 그날 오후,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새로운 모습을 봤다. 고르지 않게 잘린 머리, 어깨까지 내려온 짧은 티 예전의 나는 사라졌다. 대신 분노가 피어났다. 엄마의 행동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건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의 폭발이었다. 나는 엄마의 일기를 훔쳐봤다. 그 안에 적힌 글씨들,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나를 버릴 뻔했다. 그 아이의 미모가 나를 짓밟는다. 더 많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를 증오했다. 그 사실이 내 가슴을 찔렀다.
밤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 아빠가 퇴근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지은이가 왜 그래? 엄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머리를 자른 거야? 너무 길어서 아빠는 한숨만 쉬었다. 오빠는 나를 보며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입을 다물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왜 저한테 그런 짓을 하셨어요?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노려봤다. 내가 알아야 할 때야. 세상이 내 미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 뒤에 숨겨진 건 복수의 씨앗이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지은아, 머리 어떻게 된 거야? 사고, 나는 점마가 잘라줬어 라고만 말했다. 그 뒤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지은이 엄마가 좀 이상하던데 나는 그 소문이 퍼지길 바랐다. 왜냐하면 내 고통을 혼자 안고 있기는 싫었으니까. 점심시간, 나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자유를 꿈꿨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흥분했어. 하지만 그 사과는 공허했다. 눈빛에 여전한 경계심이 보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엄마가 나에게 한 짓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지만 어떻게?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심리적인, 깊은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나는 엄마의 약점을 알았다. 아빠에 대한 집착, 가족의 완벽함에 대한 강박. 그걸 무너뜨릴 거야. 며칠이 지나도 내 머리는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학교에서는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아, 진짜 엄마가 그랬어? 왜? 나는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엄마가. 내 미모가 가족을 망친다고 생각해 친구의 눈이 커졌다. 미쳤어. 그건 엄마의 문제지. 내 탓이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를 키웠다. 왜 내가 엄마의 피해자가 되어야 해? 왜 내 삶이 엄마의 불안으로 망가져야 해? 집에서는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다. 엄마는 나를 피했다. 아빠는 점마가 스트레스 받았어. 이해해 라고 말했다. 이해. 그게 가능한가? 오빠는 밤에 몰래 내 방으로 왔다. 지은아,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 할머니가 엄마를 그렇게 키웠어. 미모가 죄라는 식으로 오빠의 고백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세대 간의 저주. 하지만 그게 변명은 될 수 없었다. 오빠, 왜 아무도 말 안 해?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그 주말, 나는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갔다. 평소처럼 장을 보는 척했지만 내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했다. 시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물었다. 아이고, 딸 머리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짧아서 안쓰러워.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그냥. 자르다 보니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가 정원가위로 잘라주셨어요. 제가 너무 예뻐서 위험하다고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엄마가 나를 노려봤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첫 번째 상처. 이게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폭발했다.
너 미쳤어. 왜 그런 소리를 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진실을 말하는 거. 엄마는 손을 들었지만 내 눈빛에 멈췄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게 아니었다. 분노의 불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엄마가 내 머리를 잘랐어요. 왜냐고요? 제가 예쁘기 때문에. 제목은 그랬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충격적이다. 엄마 상담 받아야 해. 딸아, 도망쳐.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둘러쌌다. 지은아, 내 이야기 봤어. 진짜야? 소문은 가족 안으로 스며들었다. 아빠가 엄마에게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엄마는 울면서 부정했다. 아니야, 지은이가 거짓말한 거야. 하지만 증거는 내 잘린 머리였다. 오빠가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집안은 전쟁터가 됐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엄마의 깊은 상처를 파헤쳐야 했다. 나는 엄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일기, 엄마의 옛사진. 엄마는 젊었을 때 미인이었다. 모델 지망생이었지만 결혼 후 아빠의 바람으로 모든 걸 포기했다. 미모는 저주야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엄마의 고통이 보였다. 하지만 그게 나를 해칠 권리는 없었다. 나는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가 왜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피했다. 엄마가. 불안해. 그 불안이 가족을 갉아먹고 있었다.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갔다. 선생님, 집에서 문제가 있어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선생님은 가정폭력일 수 있어? 도와줄게 라고 했다. 그날부터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엄마가 아빠의 불륜을 용서한 대가로 나를 통제하려 한 거였다. 이제 그걸 세상에 알릴 차례였다. 상담이 이어지면서 내 마음은 더 강해졌다. 선생님은 지은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의 트라우마가 문제야 라고 했다. 트라우마. 그 단어가 내 분노를 정당화해줬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다. 밤마다 꿈에서 엄마의 가위가 내 목을 노리는 장면이 나왔다. 나는 잠에서 깨 울었다. 오빠가 와서 안아줬다. 지은아, 나도 도울게. 엄마한테 말할게. 오빠의 말은 위로였지만 늦었다. 가족의 균열은 이미 깊었다. 엄마는 나를 피하며 사과를 반복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눈빛에 여전한 질투가 스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복수를 준비했다. 학교 친구 중 하나가 기자 지망생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익명으로 써줘. 제목은 어머니의 가위, 딸의 상처. 기사는 지역 신문에 실렸다. 서울 모 가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학대 사건. 엄마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집 주소는 암시됐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아빠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는 신문을 보며 울부짖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지은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탓이에요. 저를 해친 대가예요.
그 말에 엄마가 무너졌다.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그냥 두려웠어. 내가 나처럼 되지 않게 하려 했어, 나처럼. 그게 무슨 소리? 엄마의 과거가 더 드러났다. 엄마는 젊었을 때 아빠의 바람으로 자살 시도를 했었다. 그 트라우마가 나에게 투영된 거였다. 하지만 공감은 없었다. 오히려 역겨웠다. 왜 내 고통을 내게 떠넘겨? 나는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엄마 어렸을 때 어땠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엄마도 예뻐서 고생 많았어. 집안에서 통제하려 했지 세대의 저주가 확인됐다. 나는 그걸 끊을 거야. 복수의 다음 단계, 가족 모임. 명절이 다가오자 나는 친척들을 불렀다. 모두 와요.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명절 당일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잘린 머리를 그대로 드러냈다. 친척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이 머리 왜 그래? 나는 식사 중에 일어났다. 모두 들어보세요. 엄마가 제 머리를 정원가위로 잘랐어요. 왜냐고요? 제가 예쁘기 때문에 가족을 망친다고 집안이 얼어붙었다. 삼촌이 물었다. 진짜야, 엄마는 부정하려 했지만 나는 증거를 꺼냈다. 잘린 머리카락 사진, 일기 스캔. 엄마의 증오예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엄마가 소리쳤다. 거짓말. 지은이가 날 쫓아내려 해.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이 변했다. 이모가 말했다. 언니, 이건 심각해. 상담 가야 해. 아빠는 고개를 숙였다. 오빠는 나를 지지했다. 그날 엄마는 방으로 쫓겨났다.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가족의 파편이 아팠다. 밤에 엄마가 내 방으로 왔다. 지은아, 엄마를 용서해. 엄마가 미쳤어. 나는 문을 닫았다. 아직 아니야? 학교에서 나는 인기 스타가 됐다. 지은이 이야기, 영감돼. 하지만 그 뒤엔 외로움이 있었다. 진짜 친구는 없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엄마의 친구에게 연락했다. 엄마 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친구는 말했다. 내 엄마, 아빠 바람으로 우울증 앓았어. 내가 태어나면서 더 심해졌지. 그 정보로 나는 엄마의 약점을 쥐었다. 이제 최종 일격을 준비했다. 명절 후유증이 집을 휘감았다. 친척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언니, 정신과 가봐. 엄마는 집을 나돌며 울었다. 아빠는 지은아, 그만해. 엄마가 무너져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아빠도 공모자잖아요. 엄마의 고통을 방관한 거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처음으로 아빠의 약점이 보였다. 회사 스캔들. 아빠는 과거 불륜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었다. 엄마의 복수가 아빠에게도 미쳤던 거다. 나는 오빠와 대화했다. 오빠, 왜 이제야 말해? 어렸을 때부터 알았잖아. 오빠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피해자야. 엄마가 나한테도 넌 약해라고 했어. 오빠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가족 전체가 엄마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우리는 동맹을 맺었다. 함께 끝내자. 오빠가 제안했다. 정신과 상담 예약. 엄마를 강제적으로 데려갈 계획. 하지만 엄마는 먼저 움직였다.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이 텅 비어 있었다. 엄마의 쪽지,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떠날게 공황이 밀려왔다.
복수가 너무 멀리 갔나? 나는 엄마를 찾으러 나섰다. 서울 거리를 헤매며 엄마의 발자국을 쫓았다. 한강 다리, 엄마가 좋아하던 곳, 거기서 엄마를 찾았다. 다리 난간에 기대 울고 있었다. 엄마, 나는 달려갔다. 엄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엄마가 다 잘못했어. 내가 맞아? 엄마의 질투야. 그 순간 내 분노가 흔들렸다. 엄마의 눈물은 진짜였다. 엄마, 왜 저한테 그래요? 제가 뭘 엄마가 끊었다. 내가 너무 닮아서. 젊은 시절의 나처럼. 그 미모가 나를 파괴했어? 아빠를 빼앗겼어. 엄마의 고백은 폭탄이었다. 아빠의 불륜 상대가 엄마의 친구였고 그 후유증이 나에게 옮겨붙었다.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그만해요. 우리 함께 고치자.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 고백을 이용할 거야?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변했다. 사과가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상담을 시작했다. 가족 전체가 갔다. 선생님은 모두의 트라우마를 풀어야 해라고 했다. 세션이 진행될수록 엄마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나는 지은이를 죽이고 싶었어. 그 미모를 위 충격적인 고백에 방이 얼어붙었다. 아빠가 울었다. 내 탓이야, 오빠가 말했다. 엄마, 그만. 나는 침묵했다. 그 고백이 내 복수의 무기가 됐다. 나는 그 내용을 녹음했다. 비밀스럽게. 이제 세상에 알릴 차례. 하지만 망설였다. 복수는 나도 파괴할까? 학교에서 친구가 말했다. 지은아, 내 이야기 책으로 내자. 그 제안에 나는 흔들렸다. 내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킬까?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엄마의 완전한 후회부터. 어느 날 엄마가 내 방으로 왔다. 지은아, 머리 자라긴 했어. 엄마의 손이 떨렸다. 나는 머리를 만지며 말했다. 네, 하지만 상처는 안 자라요. 엄마가 무릎 꿇었다. 엄마가 평생 갚을게. 그 순간 나는 복수의 절정에 도달했다. 좋아요,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빠한테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엄마는 아빠에게 과거를 고백했다. 당신 바람 때문에 지은이를 미워했어. 아빠는 충격에 무너졌다. 가족이 재편성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외부로. 상담 세션이 깊어질수록 가족의 비밀이 층층이 드러났다. 엄마는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여자는 미모로 산다는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미모는 재앙시라는 모순된 메시지를 심었다. 그 결과 엄마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저주했고 나에게 투사했다. 아빠는 내가 약했어 라고 반복했다. 오빠는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 라고 털어놓았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다. 하지만 나는 가장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학교 생활은 변했다. 내 이야기가 퍼지면서 나는 상징이 됐다. 강한 여자애라는 별명. 남자애들이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존경의 시선이 따랐다. 하지만 그건 외로움을 더 키웠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야. 나도 중독됐어. 그 일기가 내 구원책이 됐다. 엄마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사랑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경계했다. 진심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어느 날 엄마가 제안했다. 지은아, 같이 여행 가자. 마음 풀자. 이 제주도로의 짧은 여행. 나는 동의했다. 비행기에서 엄마가 말했다. 내 머리, 다시 길러. 엄마가 잘못했어. 제주 바다 앞에서 우리는 울었다. 엄마의 포옹은 따뜻했다. 하지만 내 가슴속 복수심은 식지 않았다. 여행 중 나는 엄마의 휴대폰을 봤다. 메시지, 지은이 이야기, 아직도 소문나 엄마의 친구에게 보낸 거였다. 엄마는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걸 이용할 기회. 돌아와서 나는 블로그를 열었다. 가위 상처, 엄마와 딸의 이야기 익명으로, 하지만 세부 묘사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 눈물 나. 엄마들 생각하게 해. 엄마가 알게 됐다. 지은아, 이게 뭐야? 나는 말했다. 엄마의 고백을 세상에 알린 거예요. 이제 엄마도 느껴보세요. 엄마가 무너졌다. 왜? 용서했다고 생각했어? 나는 소리쳤다. 용서. 그건 아직 멀었어요. 그 싸움 후 엄마는 다시 집을 나갔다. 이번엔 진짜였다. 아빠가 나를 탓했다. 너 때문에 오빠가 변호했다. 아빠, 지은이도 아파할 집은 정막으로 가득 찼다. 나는 홀로 남아 복수의 무게를 느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서울의 불빛, 그 속에서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나는 그 비밀의 일부였다. 다음 날, 나는 결단을 내렸다. 엄마를 찾으러 갔다. 한강 다리, 다시 그곳. 엄마는 앉아 있었다. 엄마, 돌아와요. 하지만 조건으로 정신과 계속 가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가 변할게. 하지만 내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블로그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했다. 출판사에서 연락 왔다. 이 이야기 히트칠 거야. 나는 동의했다. 제목, 정원의 가위. 엄마가 알면 충격일 테지만 그게 의도였다. 가족의 치유를 위한 잔인한 약. 출간 소식이 퍼지자 미디어 인터뷰 제의가 왔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TV에서 말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려 했지만 증오로 망쳤어요. 시청자들이 울었다. 엄마는 집에서 그걸 봤다. 지은아, 이제 그만.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자유야. 책 출간 후 내 삶은 뒤집혔다. 서점에 줄이 섰고 인터뷰가 이어졌다. 지은 씨, 복수라고 생각하나요? 기자 질문에 나는 아니요. 치유예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복수의 다른 이름일 뿐. 엄마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우울증이 재발했다. 아빠가 지은아, 책 때문에 엄마가 라고 했다. 나는 차갑게 엄마의 탓이에요 라고 했다. 오빠는 이제 충분해 라고 설득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지은아, 너무 세게 나가. 그 말에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내 이야기니까. 밤에 책을 읽으며 울었다. 내 글 속 엄마는 괴물이었지만 어머니이기도 했다. 그 모순이 나를 괴롭혔다. 꿈에서 엄마가 가위를 들고 웃었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어느 날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얼굴이 수척했다. 지은아, 책 봤어. 엄마가 그렇게 보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손을 잡았다. 고마워.
이 고통이 엄마를 깨웠어.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다. 진심. 하지만 나는 아직 믿지 않았다. 증명하세요. 엄마가 제안했다. 가족 여행. 진짜로. 이번엔 부산으로 갔다. 바다 앞에서 엄마가 말했다. 지은아, 내 미모는 축복이야. 엄마가 바보였어. 우리는 함께 웃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내 마음속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다. 복수가 끝났나? 돌아와서 나는 책 서문에 추가했다. 엄마,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엄마가 읽고 울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미디어 노출로 스토커가 생겼다. 내 엄마처럼 될 거야 라는 메시지. 공포가 밀려왔다. 아빠가 경찰에 신고했다. 집안 경비가 강화됐다. 오빠가 지은아, 이제 쉬어라고 했다. 나는 동의했다. 복수의 피로가 쌓였다. 학교 졸업이 다가왔다. 나는 장학금을 받았다. 서울대. 엄마가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딸, 하지만 그 뒤엔 그림자가 있었다. 엄마의 과거 친구가 연락 왔다. 내 엄마, 아직도 너 질투해 거짓말? 나는 확인했다. 엄마의 일기, 지은이가 성공하면 나 잊힐까봐 무서워. 또 배신. 복수가 재점화됐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엄마 생일 파티. 가족과 친척 초대. 파티 중 나는 연설했다.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의 증오도 그리고 일기 일부를 읽었다. 집안이 충격에 빠졌다. 엄마가 무너지며 소리쳤다. 그만. 엄마가 틀렸어. 그날 엄마는 진짜 변했다. 도와줘, 지은아. 치유의 시작. 하지만 내 상처는 깊었다. 졸업 후 대학 생활이 시작됐다. 서울대의 캠퍼스, 자유의 공기. 나는 긴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검은 물결이 다시 내려왔다. 친구들이 와, 지은이 예뻐, 라고 했다. 하지만 거울 볼 때마다 가위 상처가 떠올랐다. 엄마와의 통화는 매일이었다. 지은아, 잘 지내,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상담 덕분이었다. 엄마는 약을 먹고 그룹 테라피에 참가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영화화 제의까지. 나는 각본에 참여했다. 스토리, 딸의 복수와 어머니의 속죄. 촬영장에서 엄마를 불렀다. 엄마, 출연해요. 진짜 모습으로 엄마가 망설이다 수락했다. 카메라 앞에서 엄마가 울며 말했다. 나는 딸을 해쳤어요. 후회해요. 그 장면은 강렬했다. 시사회에서 관객들이 박수 쳤다. 엄마가 나를 안았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복수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아빠의 비밀이 드러났다. 책 출간 후 아빠의 옛 불륜 상대가 연락 왔다. 내 아빠가 나 때문에 내 엄마를 망쳤어. 진실의 파편. 나는 아빠에게 대면했다. 아빠, 모든 걸 말해요. 아빠가 고백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약했어. 가족 모임에서 아빠의 사과. 오빠가 이제 끝내자라고 했다. 영화 개봉 후 나는 스타가 됐다. 인터뷰, 강연. 복수는 치유의 일부예요. 사람들이 공감했다. 엄마는 자원봉사 시작했다. 학대 피해자 돕기. 내 경험으로 우리는 함께 워크숍 갔다. 엄마가 강의했다. 자녀를 통제하지 마세요. 청중이 눈물 흘렸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 작은 빈 공간이 있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 여름 휴가,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엔 가족 전체.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오빠가 지은아, 내 덕에 가족이 살아났어 라고 했다. 엄마가 말했다. 내 머리, 아름다워.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가 끝난 걸까? 밤에 해변 산책. 엄마와 단둘이. 엄마, 아직도 무서워요. 엄마가 네, 하지만 이겨낼게 라고 했다. 대학 2학년 연애 시작. 남자친구가 내 이야기 감동적이었어 라고 했다. 나는 경계했다. 미모가 또 문제될까? 하지만 그는 달랐다. 내 강함이 좋아의 데이트 중 엄마가 전화. 행복해, 나는 네 라고 답했다. 복수의 대가로 얻은 자유. 그러나 갑작스런 사건. 엄마의 재발. 지은이가 너무 빛나서 병원행. 나는 다시 복수의 불씨를 느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사랑으로 꺼버렸다. 병실에서 엄마, 함께 싸워요. 대학 생활이 안정되면서 나는 심리학을 전공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엄마의 트라우마를 공부하며 이해했다. 프로젝션지라는 개념. 엄마가 자신을 나에게 투영한 것 논문을 썼다. 가족 내 미모 트라우마. 교수님이 칭찬했다. 이건 책이 될 거야. 나는 두 번째 책을 구상했다. 이번엔 치유 중심. 엄마는 완전히 변했다. 카페를 열었다. 가위 상처 카페. 피해자 모임 장소. 나는 주말에 도왔다. 손님들이 고마워요 라고 했다. 오빠는 결혼 준비 중. 지은아, 내가 롤모델이야. 아빠는 은퇴 후 봉사. 가족이 재탄생했다. 영화가 국제영화제 수상. 할리우드 제의. 나는 거절했다. 한국에서 할 이야기 많아요. 대신 다큐멘터리 제작. 어머니와 딸의 가위. 엄마와 인터뷰. 카메라 앞에서 엄마가 지은이 덕에 살았어 라고 했다. 방송 후 팬레터가 쏟아졌다. 당신들처럼 되고 싶어요. 연애는 깊어졌다. 남친이 프로포즈. 함께 싸우자. 나는 수락했다. 결혼식에 엄마가 드레스 입혔다. 예뻐. 지은아, 오 눈물이 고였다. 과거의 가위가 희미해졌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악플러들. 가짜 이야기 돈벌이. 나는 무시했다. 대신 세미나 열었다. 트라우마 극복 청중 500명. 엄마가 함께. 박수갈채. 겨울, 눈 내리는 서울. 가족 여행. 남산타워.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의 말. 나는 고개 끄덕였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길고 검은. 복수는 사라졌다. 대신 용서가 자리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그게 3이니까. 어느 날 딸이 태어났다. 예쁠 거야. 엄마가 말했다. 나는 강하게 키울게요 라고 답했다. 가위를 버린 집 새로운 시작. 아이를 낳은 후 삶은 바빴다. 딸 할인이. 검은 머리카락이 내 유전. 엄마가 안고 할미 손녀라고 웃었다. 과거가 스쳤지만 이번엔 사랑이었다. 나는 육아휴직. 책 3번째. 가위 넘어 어머니 되기. 엄마가 서문 썼다. 내 딸에게 미안하고 감사해. 남편은 지지했다. 내 강함이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작은 아파트. 서울 외곽.
평범하지만 행복. 오빠의 아이도 태어났다. 사촌놀이, 가족 모임 잦아졌다. 아빠가 내가 제일 행복해라고 했다. 다큐멘터리 해외 방영. UN 여성 포럼 초대. 연설, 미모는 무기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박수. 엄마가 동행. 자랑스러워 돌아와, 카페 확장. 할인 지점. 손님 증가. 하지만 도전도 있었다. 딸의 미모. 할인이 예뻐, 이웃말에 긴장. 내가 엄마처럼 될까? 아니. 나는 교육했다. 내 아름다움은 내 거야, 상담 계속. 세대 끊기. 10년 후, 할인이 학교. 엄마, 나 예뻐, 나는 강해라고. 엄마가 웃었다. 잘 키웠어. 책 시리즈 완결. 마지막 장, 복수는 끝났어. 사랑이 이겼어. 강연 투어. 전국. 당신의 상처, 이야기하세요. 청중 눈물. 엄마와 듀오. 가위 모녀. 삶은 흘렀다. 20년 후, 할인 결혼. 엄마, 감사해, 나는 울었다. 엄마가 놔둬라고. 지금 창가에 앉아. 긴 머리. 가위는 버려졌다. 하지만 기억은 살아. 그게 나를 만든? 어제 엄마가 돌아가셨다. 80세에 평화롭게. 장례식장, 가족 모여. 할인이 할머니 사랑했어 라고. 나는 엄마 손 잡았다. 차갑지만 따뜻한 기억. 엄마, 용서했어. 사랑해. 장례 후, 집으로. 엄마 일기 발견. 마지막 페이지, 지은아, 내 덕에 살았어. 미안, 고마워. 내 딸처럼 예쁜 손녀, 지켜봐, 눈물. 복수의 끝, 사랑의 시작. 나는 새 책 썼다. 가위의 유산. 헌정, 엄마에게. 출간 파티, 할인이 읽었다. 할머니 이야기, 감동. 3계속. 강연, 카페, 가족. 서울거리, 바람에 머리 날림. 자유. 가끔 물음. 만약 그 가위가 없었으면?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만들었다. 강하게. 너는 어때? 내 가족의 가위가 있나? 사랑이 독이 되기 전에 이야기해. 그게 구원이야.